예,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 소음이기도 하고, 클래식에서 제일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소음이에요. 다른 거는 뭐 클래식에서 들어올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소음인데, 소음도 종류를 굳이 나누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덜그럭거리는 소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포가 끓는 것처럼 뭐 고르륵거리는 소리나 아니면은 슉슉슉 그러면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난다. 아니면은 그냥 우 하는 모터 소리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모터가 들어있어서 모터 음은 나긴 나는데 조금 그 모터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덜그럭거리는 소음은 이 헤드에 보면 헤드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임펠러가 어떤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냐면, 헤드가 있으면 임펠러는 아래쪽 바닥면에서 임펠러 챔버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 헤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끔가 물을 채워서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으로 물이 제대로 입수가 안 돼가지고 공회전을 하는 그 임펠러가 설치되어 있는 헤드 챔버에 물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공회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샤프트가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임펠러가 파손된 경우, 이런 경우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게 돼요. 보통 이제 집에서 처음에 여과기를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과기 청소를 한다고 물을 다 뺐다가 다시 가동을 하시게 되면서 그 물이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마중물을 잡아가지고 가동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 마중물이라는 거는 여과기가 보통 그 수조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 상태가 되더라도 여기 못 올라가서 공회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수 호스를 수조에서 건져 내셔가지고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시면 보통 수압 때문에 물이 여과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바닥 쪽으로 끌어내렸는데도 물이 안 들어갈 경우에 입으로 훅 빨아들이셔가지고 계속 막 음료수 마시듯이 빨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한번 훅 빨아들이면은 한번 물이 차기 시작하면 수압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물이 차 올라가서 물이 쭉 올라가가지고 그 수조의 물높이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동을 시작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기포 소리만 나고 기포 흔들어서 기포 빼주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펠러나 샤프트가 파손이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공회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물이 없으면 이 안에서 임펠러가 회전을 할 때 이게 막 흔들리면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샤프트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지게 되면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물이 차 있더라도. 그러니까 샤프트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펠러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 헤드 임펠러의 머리 부분이나 이쪽 바닥 부분, 원래 이렇게 딱 견고하게 밀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격이 생겨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격이 생겼던지 아니면 이 프로펠러 날개 부분이 뒤쪽으로 빠져 있던지, 아니면은 그 자석에 금이가 있거나 자석이 아예 깨져버리는 경우, 깨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펠러랑 샤프트를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교환해서 사용하시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난다 하면은, 일단 마중물 다 잡고 그랬는데도 소리가 난다 하면은 헤드 바닥 쪽에 임펠러 샤프트를 분해를 해서 샤프트 파손 여부, 임펠러 파손 여부, 요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교환을 하시게 되면은 임펠러나 샤프트 둘 중에 하나가 파손이 되면 같이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샤프트가 부러져도 임펠러에 파손이 같이 가고
임펠러가 파손이 돼도 샤프트가 또 같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환을 하실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세트로 교환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꼬르륵 거리거나 쉬쉬거리는 소리는 보통 입수 과정에서 기포가 같이 흡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입수 파이프가 좀 잘못 설치가 세팅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가동할 때 그 여과기 청소하고 나서도 그렇고 처음에 가동할 때도 그렇고 기포가 어느 정도 여과통에 들어차요. 이렇게 기울여서 보시면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다 100% 제거할 수는 없지만 막 여과기를 그때 제가 그 전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가동하시면서 이렇게 기울였다 세웠다 기울였다 세웠다 하면서 남아있는 기포들을 빼주고 처리해주고 그래서 그 더 이상 뭐 육안으로 보기엔 여기 기포가 남아있지만 이렇게 흔들어도 더 이상 기포 소리가 안 날 때까지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신데 그렇게 안에 기포를 다 빼준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입수 호스하고 입수 파이프하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쪽에 무슨 틈이 있겠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쪽을 이렇게 어항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어항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때 육안으로 보시면 기포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물길이 생긴 게 보이세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손으로 만지셔가지고 밀착을 계속 시켜주시면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포가 따라 들어가지 않아서 소리는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이게 호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경화가 되기 때문에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면 틈새가 벌어져서 에어가 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호스가 너무 딱딱해졌을 경우에는 호스를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입수 파이프가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보통 입수 파이프를 이렇게 어항에다 세팅을 하셨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바닥재를 깔거나 밑에 프리필터를 달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항 바닥이랑 그 프리필터 설치했을 때 또 이만큼 길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서 받는 수조가 높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입수 포인트가 너무 높아져 있으면 누르는 압력이 좀 약해져 가지고 공기가 같이 따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기울여서 최대한 아래쪽으로 입수가 시작하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이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상담을 받았었냐면은 전부 다 이상 없이 설치를 다 해 놓으셨어요. 여기도 바닥에다 설치를 해 놓으시고 근데 입수 파이프를 이렇게 반대로 나르실 거예요. 이렇게 짧은 쪽을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어항 수조가 여기보다 위에 있었지만 수조 물의 압력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소음이 계속해서 거슬리는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요거 교환만 해서 그러니까 위치만 바꿔가지고 세팅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세요. 너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지 않은지. 왜냐면은 여기서 압력을 받아도 이게 꺾어지는 부분이 너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이거를 압력을 위에까지 못 올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문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기포가 들어가는 거를 약간 방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지만 나중에는 이제 충분히 물을 올리지 못해서 공회전을 하면서 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모든 소음이나 어떤 이상 같은 거는 단순히 그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랑 뭐 원인이랑 이런 게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결과를 또 연속적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뭐 기포 나는 거, 기포 소리 나 거슬리지 않으니까 뭐 괜찮아, 밖에다 놓고 쓰니까 괜찮아, 이렇게 방치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처음에는 기포 문제였지만 나중에 공회전까지 가서 뭐 임펠러 파손, 샤프트 파손, 차라리 그나마도 괜찮은데 공회전에서 모터가 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손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하시고 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도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싼 거잖아요. 그럼 싼 것도 점검을 해주셔야 되지만 생물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음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우웅하는 소리, 그거는 좀 굉장히 애매한 문제긴 해요. 보통 그 새 제품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 원래 사용하시던 여과기보다 모터음이 조금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처음 새로 구매한 여과기에 뭐 스펀지라든지 아니면 여과제라든지 새로 세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여과제 내부에도 기포가 남아 있을 수가 있고 스펀지 안쪽으로도 물을 적신다고 해도 기포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잔여 기포 때문에 그 잔여 기포라든지 아니면 새 제품이 처음 가동하면서 약간 좀 마감면이 거칠거나 이런 거에 연마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하는데,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이틀 아니면 길면은 한 열흘 정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한 며칠 사용하시다가 소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실제로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가지고 오신 분들 계셔서 저희가 소음 같은 건 좀 애매하니까 새 제품을 뜯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새 제품이 오히려 소음이 더 커요. 그분이 오히려 2, 3일 쓰고 가져오신 게 소음이 더 적어요. 그래서 약간 좀 표현이 좀 다른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좀 안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바로 소음이 좀 크게 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한 뭐 길게 한 열흘 정도 사용하시면서, 그러니까 덜그럭거리거나 막 그런 소음 아니고 그냥 모터음이 웅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 한 열흘 정도는 좀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서 관찰을 해 보시고요. 보통은 새 여과기 말고 청소를 하고 나서 다시 가동하는 경우에도 모터음이 좀 나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연마가 안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안에 기포가 다시 물을 뺐다가 다시 채워넣는 과정에서 생긴 기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는 새 제품보다는 더 짧아요.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이틀도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루 반나절 정도면은 금방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소음은. 그리고 제품별로도 약간 그런 모터음 같은 거는 정도의 차이가 살짝씩 나기는 나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소음을 느끼는, 그런 진동음을 느끼는 예민함의 정도도 좀 달라가지고 약간 거슬릴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소음 여과기는 아니에요.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게 켜놨는지도 모르겠다. 이건 공회전 하는 게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켜놨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면. 그러니까 이미 공회전에서 타버린 거죠. 소리가 아예 안 나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게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그런 모터음은 근데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새 제품도 아니고 청소도 안 했는데 잘 쓰고 있다가 진동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시 여과기를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챔버 안으로, 이 임펠러 챔버 안으로 틈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챔버 안으로 그 수조에 살고 있는 작은 달팽이라든지 아니면 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는 여과제,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 이 챔버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서 같이 회전하면서 임펠러에도 흠집을 내고 임펠러 챔버 내부의 이쪽 벽면에도 흠집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벽면이 원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매끄러운데 흠집을 내게 되면은 손으로 만졌을 때도 느낌이 나요.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물투돌하게. 그런 기스가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런 흠집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작은 흠집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연마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연마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그 공구 상가 같은 데 가면은 1200방, 1200방이에요. 되게 고운 사포, 종이처럼 찢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고운 사포가 있는데, 그런 걸로 작은 흠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사포질을 하셔가지고 매끄럽게 만들어서 다시 사용을 하시면 그 소음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처음 거의 정상적인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달팽이 껍질이 의외로 단단하더라고요. 그런 게 깊은 흠집을 냈을 경우에는 연마를 해도 소음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사후의 처리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100%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과제 레이어를 구성을 하실 때 마지막에, 이거는 신스라고 하는 여과솜인데 이거를 항상 같이 넣어서 좀 딱딱한 거라든지 여기 들어가서 흠집을 낼 수 있는 큰 조각들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는,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큰 조각도 막아주지만 약간 섬유질로 돼가지고 임펠러에 감길 수 있는 그런 그 슬러지들,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과제 레이어에는 이 여과솜이 있으면은 여과 그 출수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거 빼고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여과기를 돌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소음에 굉장히 예민하시다 이런 분들은 여과솜을 꼭 같이 넣고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신스라는 여과제고요. 저희 AIM에 있는 다양한 여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과제로 쳐주세요. 그리고 이 여과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 여과제, 이 신스는 여과솜은 물론 깨끗한 경우에는 빨아서 재사용 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청소하실 때 이게 열면 이게 지금은 하얗지만 나중에 흑색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거 빨아서 재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거 별로 안 비싸거든요.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새 제품처럼 하얗더라도 만약에 수조에다가 약품을 사용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교환해 주셔야 돼요. 약품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왜냐면 여기 약품이 남아있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의 없는 경우긴 해요. 거의 없는 경우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샤프트 끝에 고무가 달려있죠. 이 임펠러 챔버 안으로 고정시킬 때 이 부싱이, 샤프트가 이렇게 중심에 잡고 고정이 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샤프트를 나중에 고정시키는 뚜껑 이쪽에도 고무 부싱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싱도 고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교환을 안 해주면은 딱딱해지거든요. 거의 그런 일이 없긴 해요. 없긴 한데,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이게 헐거워서 따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게 축이 흔들리니까 임펠러도 같이 흔들려가지고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샤프트를 교환하실 때 샤프트에 고무 부싱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교환을 해주시면 좋아요. 안타깝게도 이게 부싱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부싱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샤프트를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뭐 샤프트는 썩는 거 아니니까요. 두고두고 쓰시면 됩니다. 이 부싱이 경화돼 가지고 헐거워지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문 경우예요. 나중에 샤프트 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싱이 남아 도실 거예요. 샤프트 몇 번 교환하면. 공회전을 했는지, 공회전에서 모터가 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거는 아까 임펠러 챔버에서 임펠러를 끄집어내실 때 모터가 탔으면 임펠러가 안 빠져요. 잘 원래는 이렇게 쏙 빠지는데 이 안쪽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타면은 이 안쪽 임펠러 챔버 쪽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걸 꽉 끼게 돼 가지고 원래는 임펠러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임펠러가 빠지더라도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 보셨을 때 부풀어 오른 게 느껴지신다 하면은 이거는 살짝만 모터가 타도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모터가 탄 거는 공회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 그 공회전을 한 원인은 직접 찾으셔야지 되는데, 보통 입수가 막히는 경우에, 이 입수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공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소음에 관한 몇 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제가 여태까지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점검 방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소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으로는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